안녕하세요. 스카이맘 박진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꼭 챙겼으면 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온 집안의 이슈지만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그 관심이 갑자기 식어버리더라고요. 초등학생 때야 엄마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 긴장하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면 거의 홀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와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누락되고 무너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체로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면 학업적인 부담이 조금 커질 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처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온 가족의 관심사인 초등학교 입학, 대학 진학으로 인해 관심을 받는 고등학교 입학에 비해 중학교 입학 시기는 관심이 적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초등학교 때에 비해 손은 덜 가지만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인 만큼 관심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시기도 사춘기, 그분이 오신다는 중학교 때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아이와의 관계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애착이 형성되는 영악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영악이 못지않게 큰 변화를 겪는 시기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와 맞물리는 중학교 시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자애들은 4학년부터 사춘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절정은 중학교 시기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님들은 그 관심이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어머님들의 관심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책들을 찾아보니까 공부에 관한 고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중학생 국어 공부, 중학생 수학 공부, 중학생 영어 공부, 더 나아가서 중학생 영어 단어, 중학생 영어 문법, 그런 책들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관심사는 어디로 몰릴까 싶어서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자동으로 검색되는 말들을 봤어요. 요즘 중학생들 화장 참 잘해요. 카페 같은 데서 친구 메이크업 손봐주며 멘토링 해주는 아이들도 종종 보게 되고요. 중학교 시기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른들과 갈등이 많은 시기인데요. 관심사마저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평행선을 걷는 셈인데요. 이러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고 거리가 생기기 쉬운 거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항상 을입니다. 행여나 아이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갑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더 머리 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시죠? 무조건 아이들에게 맞추고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부모와 다른 아이의 관심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춘기, 중학교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관계도 달라지잖아요. 사춘기를 잘 보내고 좋아지든지 부모와 안 좋은 관계가 더 악화되든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생 자녀들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자는 거예요. 중학생이 된다고 해서 초등 시절에 어마어마했던 그 관심을 바로 끊지 마시고 아이가 겪는 변화들을 살피시고 학부모 상담이나 반모임 등에 참석해서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아이의 또래 세상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확인해 두시면 아이와 대화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세계를 100%까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되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우리의 갑이 어떤 갑질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항상 더 적극적으로 상대의 관심을 챙겨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우리 처한 현실이니까요. 두 번째 것은 어머님들이 이미 당연히 생각하고 계신 거라 짧게만 말씀드리려고요. 학습적으로도 중학교 시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아이의 경우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학습적인 격차가 가장 커지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만회하기 힘들 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니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해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가뜩이나 조급한데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줘서 참 힘들죠. 진짜 중요한 건 사춘기, 그분이 오시는 시기라서 조급한 나머지 아이와 충돌로 이어지고 자칫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파악하면서 밀당을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위한 준비인데요.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밖에 안 보이겠죠? 저도 결국 입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있고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곳이 정해진 이상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물론 입학 실적이 좋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에 갔다고 내 아이가 저절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입시 실적이 별로인 학교에 갔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학교마다 유불리가 있어요.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는 내신이 치열하고 내신 따기 좋은 학교는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모든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골라야 하지만 이미 정해진 시점이라면 내가 갈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에서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준비할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희망하던 학교가 아니라 절망할 틈도 없고요.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고도 막상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아이의 생각도 복잡할 텐데 어머니마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유리한 전형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먼저 중심 잡으시고 주어진 현실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건 어차피 인지상정이에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불리함과 불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내게 맞는 전략을 빨리 세우시는 거예요.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교실, 새로운 환경을 만나 생기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어린아이들 수준의 적응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새학기를 맞으면서 공부 스트레스, 진학 부담이 겹쳐 아플 수도 있어요. 절대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엄살이라 하지 마시고 잘 다독여주세요. 고등학생들 공부에 관심 없어 보여도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목표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어머님들도 답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수록 더 힘들어할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꿋꿋이 격려해 주세요.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준비 모두 나열하자면 이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도 경험상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성장 단계별로 맞이하게 되는 도전들을 통해 자녀와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와 달릴 때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속도가 맞아야 잘 달리는 거잖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딱 2인 삼각 경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